자, 이제 다음 파트 개념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부등식이에요. 부등식.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부등식 이렇게 생긴 거 일단 다 풀 줄 알죠? 그쵸? 이거 어떻게 풀어요? x는 4보다 작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전에 어떤 느낌을 했냐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 풀 줄 알죠? x는 1 이렇게. 근데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왼쪽에는 함수 하나 잡아서 오른쪽에는 함수 잡아서 이 두 그래프에 교점에 x좌표 이렇게 놨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그래서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의 형태로 막 열심히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한번 가보면 y는 x-1이라는 직선과 요거랑 y는 0이라는 직선의 교점, 즉 요번의 x좌표를 요놈의 근이라고 잡아서 교점은 연립이기 때문에 이 둘이 연립하겠다. 그럼 y가 0이니까 여기다 0을 대입하니까 x1이 나온다.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인 거거든요. 방정식이 함수로 해석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부등식을 단순히 계속해서 이렇게 부등식 시계 형태로만 보면은 나중에 분명히 p를 봅니다. 그래서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함수로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함수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함수로 읽냐면요. 왼쪽에 있는 함수를 잡아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3이라는 애가 x-1보다 크다는 얘기는 요놈의 y, 지금 y가 어쨌든 얘고 y가 3이니까 y 값을 비교해서 y가 더 위에 있는 걸 찾아가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y가 더 위에 있는 건, y가 더 큰 건, y가 더 큰 게 의미하는 게 뭐죠? y가 더 크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더 위에 있다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면 y는 x-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y는 3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가 위에 있는 걸 구해주는 거냐면 3이라는 애가 위에 있는 x값을 찾아가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이라는 애가 위에 있는 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3이라는 거에 위에 있는 게 이렇게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왜요? 뭐 이상해요? 기좌표. 기좌표?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만큼이 따라오니까 여기를 여러분들이 구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구하면은 여기는 이 교점을 연립이라고 생각해서 x-1이랑 3이라는 걸 연립해서 얘가 4라고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값에 대한 x의 범위를 읽었더니 x가 4보다 작다라는 형태가 나왔다라고 해서 부등식을 단순히 부등식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래프로까지 봐줘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될까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조금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선, 부등식을 그래프로 풀기 위해선 여러 가지 그래프의 형태를 다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사실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리해 봅시다.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이런 거 어떻게 풀어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왜요? 외웠어요. 외웠어요. 네. 자, 일단 이거의 정석적인 방법은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는 절대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절대값이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문제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른다가 아니라 나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어진 얘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이때는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요거를 만족시키면서 요거를 동시에 만족시킨다. 그게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이 둘의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 이거를 선택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걸 풀어주시면 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만족시키면서 이걸 만족시키는 거, 그러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는 이게 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얘도 이미 답이에요. x가 이 범위일 때 이게 답이니까 이건 이미 답이에요. 이것도 이미 답입니다. 그러면 이 둘을 합한 합집합이 답이에요? 교집합이 답이에요? 합집합이 답인 거예요. 왜? 이것도 이미 답이고 이것도 답이니까 둘을 합하는 게 답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둘을 합해버리니까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래서 일단 얘가 완벽하게 식으로 풀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자, 근데 주어진 얘는 식에 대한 풀이고 선생님이 계속 두 가지로 전문만 풀어줄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래프에 대한 풀이로 가는 거예요. 볼게요. 자, 그럼 절대값 x라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아세요?
몰라요? 알아요? 아, 알아요. 그럼 절대값 X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면 마찬가지로 정석적인 방법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 절대값 X라는 그래프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X를 그리는 거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X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그래프 그려주시면 Y는 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를 그리는 거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 그리면 이렇게 그려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를 X가 0보다 작은 걸 그리는 거니까 이만큼 그달라라고 해서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사실 저렇게 V자 형태가 나온다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V자가 뭐보다 작은 거냐면 3보다 작은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3보다. 그럼 Y는 3이라는 직선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서 노란색의 그래프가 보라색의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는 게 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래에 있는 답은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답이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면 지금 이 직선이 뭐냐면 y는 x라는 직선인데 요 놈의 y좌표가 3인 x좌표는 뭐예요? y좌가 3을 대입하니까 여기가 3이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답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읽어주는 게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부등식을 식으로 풀 줄도 아셔야 되지만 그래프로 풀 줄도 아셔야 된다. 이게 일단 여기 부등식 파트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예준아, 주어진 얘를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떤 그래프가 나와요?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중학교 때 알았나? X 마이너스 A. 오케이.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넣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b 넣고 맞나요?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넘겨서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주어진 절대값 그래프에 대해서 이런 식의 그래프도 지금은 한번 배워보고 암기할 겁니다. 볼게요. 절대값 X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꼽자면 누가 봐도 여기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이 점이 0,0이라는 여기 점으로 따라오거든요. 그럼 얘를 평행이동한다 한들 이 V자 형태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얘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꼭지점만 바뀌고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일단 V자예요. 근데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될까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하는 거니까 A, B 이렇게 바로 그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절대값 그래프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한 건데 여기 지울게요 여러분들. 이제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방법 좀 더 빠르게 설명할 테니까 정리 한번 해주시면 돼요. 전체 합시다. y는 a의 절대값 x-b 더하기 c라는 요 그래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a가 양수라면 y는 a 절대값 x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생긴 V자 형태가 나올 거예요. 아까 a가 1이었을 때 절대값 x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듯이.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얘가 a가 양수인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로 V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a가 음수인 경우는 a의 절대값 x의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아래로 V자가 나와요. 그려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된다라고 얘기할 거냐면 a가 양수면 아래로 V자. 근데 원래라면 여기 꼭지점이 뭐예요? 0,0이에요. 근데 걔를 x축 얼마만큼? b만큼, y축 얼마만큼? c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여기가 뭐로 바뀌어요? b,c로 바뀐다. 이렇게 빠르게 그려주는 겁니다. 따라올까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팁 줄게요 여러분들. 다시 정리. 주어진 얘를요 이렇게 생긴 절대값 그래프를 보면 얘를 2차 함수라고 생각해보세요. 2차 함수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그릴 줄 알죠? a가 양수면 어때요?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 꼭지점이 뭐예요? b,c죠. 얘가 뾰족으로만 바뀌면 절대값 그래프예요. 이해될까요? 주어진 얘가 뾰족으로만 바뀌면 절대값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원리는 2차 함수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형태를 지금 다시 한번 조금 필기를 하기 위해 정리만 해보면요.
A가 양수면 2차 함수면은 아래로 볼록이에요. 근데 얘는 아래로 뾰족이 되는 거예요. 아래로 뾰족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B, C가 따라오는 그래프 이렇게 빠르게 그려주시면 돼요. 따라옵니까? 자, 그 다음 A가 음수면 상우야 이렇게 뾰족한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왜 이상해요? 이런 그래프 배웠어요? 바로 빠르게 그리는 법 이렇게까지 배워봤어요? 제대로 안 알아듣었어요. 그럼 상우도 안 배웠다는 얘기예요. 빨리 이거 정리하세요. 뾰족합니다. 자, 그 다음 얘들아 여기 뒤에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그래프 그릴 줄 알까요? 범위 나눠서. 그러면 얘를 이제 선생님 어떻게 그릴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수직선 표시해서요. 범위를 나누는 거예요. 어느 범위로 나누냐면 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범위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점은 얘가 0이 되는 애가 기준점이고 얘가 0이 되는 애가 기준점으로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1하고 2가 기준점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그래서 여기를 1, 여기를 2를 기준점으로 나누는 거예요. 정석적인 방법 먼저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그러면 얘는 1을 기준점으로 여기다 범위를 쓰세요. 이 범위는 1보다 왼쪽이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는 뭐라고 쓰네요? 1하고 2 사이죠? 그래서 1부터 2 사이다 이렇게 쓸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다 붙일게요. 편의상. 얘는 2보다 크거나 다른 범위를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거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어떻게 알아요? 이 범위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얘들아 x에 음수 대입해. 찌질하게 마이너스 1 이런 거 하지 말고 마이너스 9,999 이런 거 대입해. 그럼 x에 마이너스 9,999 대입하면 양수 음수 바로 보이잖아. 됐어요? 찌질하게 가지 마세요. 그럼 얘는 y는 음수고 음수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는 그래프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 범위일 때는. 이해됩니까? 이때는요, x에 뭐 대입할래요? 하나 0 대입해. 그럼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잖아요? 그래서 얘는요, 쟤는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 즉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가 나온다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예? 반대로 했나요?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죠? 여기는 y 1이라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요거 갈게요. x가 2보다 큰 거 같으면 여기다 9,999 이런 거 대입하면은 양수고 양수란 말이죠. 그래서 y는 2x-3 이렇게 써버리면 그래프 형태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범위일 때는 이걸 그려주세요 라고 읽는 거예요. 그럼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이거보다 왼쪽이라는 얘기예요. 이때는 이걸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여기 좌표를 찍자면 얘들 1 대입하면 뭐예요? 1,1이 되겠죠? 따라옵니까? 자, 그 다음은 이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y는 1이라는 그래프. 그럼 y는 1이라는 그래프는 여기 y의 플랫이니까 y는 1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자, 그 다음 이때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게 둘 다 양수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기울기가 몇인 그래프 그려주면 돼요? 기울기가 2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면은 요게 지금 요 그래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그럼 이렇게 그려보면 수에다가 그리는.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그려버릇하면 이게 되게 빨리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정석적인 풀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빠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빠르게 봅시다. 자, x가 1보다 작으면 얘들아 집중. x가 1보다 작으면 요거 양수, 음수 요거 양수, 음수 그러면 x의 개수는 양수, 음수 x의 개수가 음수가 나오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럼 x의 개수가 음수란 얘기는 직선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그 다음 요거는요, 이 범위일 때는 얘는 양수, 얘는 음수. 그럼 x의 개수가 없죠. x의 개수가 없다는 얘기는 상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일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양수 나오죠. 그럼 x의 개수는 양수. 그럼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나온다라고 빨리 그려주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어떨 때 쓰이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집중. 그럼 선생님이 최대 최소는 그래프 그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가장 위에 있는 거, 가장 아래에 있는 거 찾은 거예요. 요거의 최대 최소는 가장 아래에 있는 걸 찾아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아래에 있는 걸 찾으려면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프 한번 빠르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0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되는 거 1, 2, 3 쪽이에요. 그럼 얘는 당연히 범위가 이렇게 막 열심히 따라올 텐데 필요 없이 기울기만 볼게요. 자, 이때는 셋 다 음수죠. 그럼 기울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 약간 가파릅니다. 따라올까요? 자, 이때는 얘 양수고 음수죠. 그럼 기울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약간 원만하게 했잖아요. 자, 이때는 2부터 3이니까 양수, 음수거든요. 그럼 기울기 몇이에요? 1이에요. 1. 이렇게 따라옵니다. 마지막에 셋 다 양수니까 기울기 4 이렇게 따라와요. 최소값 언제예요? 이게 이긴 겁니다. 이게 그래프 빠르게 그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될까요? 당연히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 함수는 무슨 함수예요? 라고 물어보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 대한 함수니까 이 함수는 셋 다 마이너스가 나오는 세 개가 전부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이라는 함수가 이 함수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함수는 어떤 함수예요? 라고 하면은 이 범위일 때가 이 함수니까 이때는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니까 함수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함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최대 최소는 그래프예요. 그래프 여러분들. 여태까지 이거를 막 식으로 열심히 풀었다면은 그때의 최소값 열심히 구했다면 그게 아니라 무조건 그래프로 빠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얘가 지금 절대값에 대하여 1차식 그래프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뾰족 빠르게 그리면 되고 2개 나오면 똑같이 그리면 돼요. 3개 나와도 똑같이 그리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거 한번 쭉 펼쳐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워야 할 게 있는데요. 이건 안 됩니다. 왜냐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가장 기본적인 풀이니까 어느 정도 외워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공식에 대해서 이런 그래프와 이런 그래프입니다. 자, 이놈의 답이 뭐가 나오는지 간단히 설명하면 절대값 x 여기 0,0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따라올까요? 여기 x제곱이라고 생각해서 아래로 블록 생각하면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y a라는 놈은 a가 음수면 근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절대값 x 그래프 그렸습니다. 그 다음 y는 a라는 거 그릴 거예요. 근데 y는 a라는 애가 이렇게 있으면 즉 a라는 애가 x축보다 y는 0보다 아래에 있으면 주어진 이 절대값 함수가 아래에 있는 x의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a가 음수면 근이 없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a가 0이면 근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절대값 x가 이 노란색보다 아래에 있는 x값이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이때는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등은 붙어야 돼요. 그래서 a가 0이어도 얘는 근이 없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x에 뭐 대입하면 0보다 작아요? 안 작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절대값이 있잖아요. 그걸 그래프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심화가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절대값 x가 여기 a가 0보다 크면 근이 존재하죠. 흰색이 아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흰색이 아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함수는 y는 x라는 함수고 요 함수는 y는 마이너스 x, 여기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니까 두 가지 함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y좌표가 a니까 여기에 x좌표가 보면 여기가 a가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x의 범위가 이때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a가 양수면 그는 마이너스 a부터 해서 a까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얘가 그래프로 해석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당연해요, 여러분들. 당연하다고까지 받아들여 보세요. 이렇게 생긴 범위 보면 x가 4, 마이너스 4 이런 거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 마이너스 이런 거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얘는 당연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가 나온다라고 받아들여주는 게 맞는데 그래프로 보면 여기까지 되는 게 맞다. 숫자 넣으면 당연히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값이라는 애가 뭐 하나보다 작다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로 풀 수 있게끔 요거는 이 정도에 대한 풀이는 암기해 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해될까요? 자, 마찬가지로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절대값 x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절대값 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요. 자, 그러면 이 y는 a를 그릴 때 얘가 x축보다 아래 있을 수도 있고 x축일 수도 있고 x축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따라올까요? 자, 그러면 y는 a가 이렇게 생기면 즉 a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x가 위에 있는 애가 어떻게 돼요? 절대값 x가 위에 있는 애가 어떻게 되죠? 이 노란색보다 얘가 항상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y 값이 항상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이해 못하고 있어요? 다시 그러면 요 그래프 요게 의미하는 게 어떻게 있는 거냐면 왼쪽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걸 찾아주세요 라고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면 이 왼쪽 그래프는 y는 x-이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뭐부터 체크하는 거냐면 주어진 요놈의 근이 사이 범위가 나왔다 이렇게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사이 범위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a가 양수면 벌어진 범위가 나오는 거고 여기 a가 음수여야지 사이 범위가 나온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체크해볼 거는 a 음수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2차 부등식의 근은 2차 방정식의 두 근과 관련이 있으니까 요 함수 자체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가 근이고 얘가 근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잡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게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던 A의 부호를 가지고 아니죠? 네. A의 부호를 가지고 근의 형태가 벌어진 근이 나오냐 사이근이 나오냐 그걸 가지고 A의 부호를 설정해야 되는 거고요. 2차 부등식의 근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준다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자, 그래서 전개하면은 a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왔어요. b가 마이너스 a a는 그냥 쓰고요. c는 마이너스 2a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따라옵니까? 그럼 양쪽을 마이너스 a로 나눌 건데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는 양수겠죠? 그래서 부분하가 없게 이렇게 풀어주면 부분하가 없게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주어진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두 근에 대해서 사이 범위가 나와요? 벌어진 범위가 나와요? 사이 범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놈의 근, 작은 근과 큰 근 사이 범위가 나온다. 이렇게 푸는 게 2차 공식이고. 됐나요? 그래서 얘가 829번이었습니다. 이제 딱 하나만 보세요. 자, 이러한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해가 모든 실수일 경우 두 번째 해가 없을 경우 세 번째 해가 한 개 딱 나오는 경우 네 번째 해가 존재하는 경우 이렇게 한번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지금 2차 부등식이라고 해서 2차라고 일단 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얘를 맨날 그 근의 형태를 가지고 인수분해서 풀려고 하면 얘가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럼 갑니다. 일단 이 그래프를 왼쪽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럼 왼쪽 그래프를 그릴 때 뭐를 먼저 고려하죠 항상?
A의 부. 근데 A의 부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쪼개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A가 양수라면 그래프 형태가 아래로 굴러 나올 거고요. A가 음수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뭘 그려야 되냐면 X축을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X축을 그릴 때 얘랑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판별하냐고요? 그럼 판별식이라고 대답이 나오겠죠? 어떻게 알아보죠? 판별식을 알아보는 거죠. 네, 맞았네요. 자, 그래서 판별식이 이렇게 교점이 없을 수도 있고요. 교점이 하나일 수도 있고요. 교점이 이렇게 두 개일 수도 있는 겁니다. 판별식에 따라 달라요.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 판별식이 0인 거,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이렇게 따라요. 얘는 마찬가지로 교점이 두 개일 수도 있고요. 교점이 없을 수도 있고요. 교점이 하나일 수도 있고요. 교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따라갑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해가 모든 실수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예를 선생님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래프 중에 예준아 해가 모든 실수인 그래프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중에 몇 번 같아요? 3번이랑 4. 3번이랑 얘보다 어때야 돼요? 아. 등호는 만나거나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모든 x가 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번 같은 경우는 보라색이 위에 있는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모든 x가 아니죠. 1번 탈락. 2번은 보라색이 위에 있는 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만나는 것도 등호 있으니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니까 2번은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번은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3번은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이해 못했어요, 여러분들?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 여기는 위에 있는 거. 근데 모든 x에 대해서 다 위에 있는 걸 찾아라는 얘기라고요. 그럼 3번은 이차함수가 x축보다 모든 x 다 위에 있는 게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거는 만난다. 우리 이거 빼면은 이거 등호는 만난다라고 했죠.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난다. 2차 방정식은. 그 등호는 위에 있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여기는 만나는 것도 되기 때문에 여기는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리고 얘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4번은 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얘는 위에 있는 x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번 탈락이에요. 5번은 탈락입니다. 6번은 탈락이에요. 6번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되는 거죠. 위에 있는 건.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여기 2번, 3번밖에 안 돼요. 자, 2번의 답 몇 번인지 각자 생각하세요. 해가 없어요, 이번에. 그 말은 위에 있는 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위에 있는 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태연아, 2번의 답 뭐예요? 4번이랑 4번이랑 5번 5번, 네. 5번은 여기는 만나니까 저거 한 점은 그리 될 수 있는 거예요. 4번만 됩니다. 이해될까요? 따라옵니까? 예진아, 해 한 개인 건 다 몇 번이에요? 2번? 5번? 2번은 이차함수가 x축과 위에 있는 게 다 위에 있잖아요. 다. 2번 답은 여기 있었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 5번은 이차함수가 x축보다 만나거나 위에 있는 여기 한 점이 있으니까 이건 5번만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얘 해가 존재하는 건 그럼 몇 번일까요? 각자 생각하세요. 각자.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냥 해가 있기만 하면 돼요. 한 개든 두 개든 여기는 상관없이. 그러면 1번 됩니다. 2번 됩니다. 3번 됩니다. 4번 안 되고요. 5번 되고요. 6번 돼요. 질문. 사진 찍어도 돼요? 네, 지금. 자, 그럼 다시 근데 좀 사진 찍기 전에 좀만 더. 자, 그러면 2번, 3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이제 여기에 대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mx 제곱
더하기 n-1 더하기 3이라든가 모든 x에 성립할 n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최고차 함수가 양수인지 이렇게 생각해서 두 개를 그리고 판별식에 따라서 이렇게 다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다 언제까지 머릿속에 자동으로 뿅 하고 떠오를 때까지 한 100문제 풀면 떠올라요. 150번 이거는 x축보다 항상 얘가 위에 있어야 되니까 최고차 함수의 양수면서 이런 그래프가 되겠구나. 즉 n은 양수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판별식이 0이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바로 떠올려야 된다고요. 많이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2번, 3번이 의미하는 게 뭔지 보면은 2번, 3번이 의미하는 건 일단 최고차 함수는 어때야 된다? 양수여야 하며, 따라오세요. 판별식은 어때야 된다? 0이어도 되고 0보다 작아도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있어요. 자, 다음 해가 없는 경우는 4번이에요. 그럼 4번의 경우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최고차 함수는 어떻고 0보다 작고 판별식은 어때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옵니까? 자, 5번과 같은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A가 음수고 판별식 0. 자, 그럼 4번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2, 3, 5, 6을 다 쓰면 바보예요. 전체에서 4번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게 편하겠죠. 따라오세요. 그럼 얘는 4번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4번이 아닌 거는 그렇게 안 할게요. 소리가 좀 곤란해요. 자, 그럼 얘는 1, 2, 3번 다 돼요. 즉 A가 양수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A 양수 이미 답이에요. 따라옵니까? 그 다음 A가 음수면 뭐가 답이죠? A가 음수면 5번, 6번이 답이에요. 즉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답이에요. 따라오세요. 자,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합집합이어야 돼요? 교집합이어야 돼요? 합집합. 이거 얘를 합한 범위가 답인 겁니다. 따라오세요. 이거를 여러분들 정확히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항상 위에 있는 게 의미하는 게 뭐고 해가 오는 게 무엇이며 해가 한계인 게 무엇인지를 잘 따라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풀 때 그래프로 바버릇 했으면 이게 바로바로 되는데 그걸 아마 잘 안 바버릇 하니까 지금 헷갈린 것 같은데요. 여기서 계속 반복하세요. 그냥 끝. 자, 그러면 헷갈리 한 문제 그냥 풀어볼게요. 지워도 될까요? 아니요. 네. 같이 찍으라고. 알겠어. 빨리 진도 나가고 싶었어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제 개념은 끝났어요. 여기까지만 개념하고요. 이제 문제 그냥 여러분들 같이 연습할 겸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76번 할게요, 여러분들. 876번. 876번이요? 네. 876. 예? 네. 왜요? 여러분들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 여러분들 기분 탓이에요. 다 낼 거 아니에요, 다 낼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 이 문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그래프가요 x축보다 항상 위쪽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항상 위쪽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x축보다 x축이라는 건 y는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보다 위에 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부등호예요. 부등호.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2k 더하기 3이라는 얘가 x축, 즉 y의 함수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마주치는 x가 항상이라고 나왔으니까 얘가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이런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2차 함수를 일단 아래로 물론 그렸어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x축을 그려야 되는데 이 x축이 안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x축보다 모든 x대에 위에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1번, 2번, 3번 중에 답이 되는 건 몇 번? 3번. 즉 3번의 경우는 판별식이 어떤 경우보다 작은 경우. 교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판별식을 써서 k-2k-3이 0보다 작은 걸 넣어주시면 되고요. 얘는 근이 사이 범위가 나와요? 벌어진 범위가 나와요? 사이 범위가 나온다라고 바로 보이니까 근만 빨리 찾아주신 다음에 근의 형태는 사이 범위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렇게 답을 내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을까요? 따라오셨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과제는 879번까지. 근데 짝수번만 할게요. 알겠죠? 짝수번만 하는 이유는 여기가 반복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쭉 다 해버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짝수번만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 받고 홀수번 다음에 또 가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개념화에 좀 천천히 잘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번부터죠? 720번부터 800 네, 79번까지. 선생님. 잠시만요. 79번까지. 근데 여기서 짝수번. 얘들아, 근데 이거는 고차방정식도 짝수번만 풀 건 아니죠? 에? 아 제발. 뭐예요? 그런 게 어딨어. 1등급은 다 푸세요, 1등급은. 네. 1등급을 제외한 나머지는 괜찮은데 성질량도 홀수해도 돼. 그래서 그냥 왜 홀수해? 짝수. 알겠죠 얘들아? 1등급은 무조건 시간에서 다 풉니다. 1등급은 전부 다 푸세요. 네, 그래서 써요. 어차피 우리 여기 있는 거 선생님이 계속 프린트로 한 두세 번 반복시키고 있는 거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과제는 이렇게 수상 수학 B 대표 끝 과학 유형장 대표 끝 그 다음에 C 이렇게 오시면 돼요. 시험 찍지 말고. 지금까지 저거 하고 시험 테스트 공부하고. 테스트 뭐예요? 테스트요? 테스트는 수상을 섞어서 볼게요. 섞어요? 아 아니지 테스트 우리 동안 보고 볼 건데요. 아, 그거 테스트예요? 아, 좋아. 시간 잘 간다. 좋아. 어차피 우리 집 망해도 들어가고 안 가.